분명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잠시 뒤에 다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고 회의실은 그 사람의 말에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승부는 끝나 있었던 겁니다. 회사에서도 모임에서도 심지어 시댁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차림도 비슷하고 말 수준도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자리가 정리되고 어떤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갑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막연히 아우라라고 부르죠.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 얼굴을 딱 0.1초만 보여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게 한 겁니다. 그 뒤에 시간을 더 줘도 판단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대할지, 누구 앞에서 자세를 고쳐 앉을지는 입이 열리기 전에 이미 결정됩니다. 오늘은 그 0.1초 안에 아우라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5가지 신호, 그리고 오늘 밤 당장 바꿔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앞에 4가지를 통째로 뒤집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만에 동창회.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2초. 그 2초 안에 이미 오늘 저녁 내 자리의 온도가 정해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시선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요. 눈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는지 훑는 거예요. 시선이 허공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테이블 끝으로, 그러다 결국 핸드백 지퍼로 도망갑니다. 앉아서도 누가 말 걸까 긴장해서 자꾸 메뉴판만 봅니다. 그 3분 동안 테이블 맞은편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쟤는 오늘도 그대로네. 프린스턴 대학 윌리스와 토도로프의 0.1초 첫인상 연구를 보면 신뢰성 판단은 얼굴 본지 100m초 안에 자리를 잡고 시간을 더 줘도 보이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단서가 시선이 어디에 얼마나 머무느냐예요. 반면 쟤는 예전이랑 달라졌네 소리를 듣는 사람은 문을 열자마자 실내를 천천히 한 번만 훑습니다. 그 다음 시선을 한 사람, 한 테이블, 한 점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권력 연구에서 반복되는 관찰이 그거거든요. 말할 때는 상대를 차분히 응시하고 들을 때는 시선을 살짝 거둔다. 마치 카페에 새로 들어온 큰 개가 꼬리로 바닥을 치지 않고 한번 둘러본 뒤 주인 발밑에 턱을 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짧은 chân 차이가 0.1초 안에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다로 등록됩니다. 처방은 단순합니다. 오늘 퇴근길 지하철에서 맞은편 승객의 넥타이 매듭, 가방 로고, 신발 끝 중 딱 하나만 정해두세요. 정한 한 점을 새 정거장 동안 시선이 떠나지 않게 붙잡아 두는 겁니다. 훔쳐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시선이 내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감각을 몸에 심는 연습이에요. 이 연습 하나로 내일 회의실 문을 여는 첫 2초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선을 붙잡아 두는 데까지 성공해도 사람들은 그 다음 0.1초를 또 잽니다. 입이 열리는 순간이죠. 두 번째 신호는 음성입니다. 전화 받자마자 여보세요 한마디에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진짜 은행인지 직감으로 알아챈 적 있으실 겁니다. 신기하죠?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첫 한 음절의 높이와 속도만으로 뇌가 먼저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단어보다 음이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을 잘해야 유능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미국 클로프스타드 교수 연구진이 똑같은 문장을 톤만 바꿔 녹음에 들려줬더니 남녀 모두 낮은 음성 쪽을 더 강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했고, 실제 2012년 미국 하원 선거에서도 음성이 낮은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음의 무게로 이미 절반 이상이 결정되더라는 거죠. 다른 연구에서는 전문가가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 주파수를 한 단계 내린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뇌가 낮고 일정한 톤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은 믿어도 된다로 자동 분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긴장하면 정확히 그 반대로 작동합니다. 톤이 위로 뜨고 말이 빨라지고 문장 끝이 살짝 올라갑니다. 동창회에서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너 하나도 안 변했다고 했을 때 반가움에 대답하려다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음쯤 올라가 있는 걸 뒤늦게 느낀 순간, 시어머니 전화에 네 어머니라고 대답하는 그 한마디가 유난히 가늘고 빠르게 나왔던 그 저녁, 그 순간 상대의 귀에는 이미 이 사람은 편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도장이 찍힙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다릅니다. 긴장할수록 목소리를 내리고 말 사이의 간격을 살짝 늘립니다. 마치 심야 라디오 DJ가 자정 넘은 방송에서 톤을 한 단계 낮추는 것처럼요. 그 한 단계가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라는 신호로 바뀌거든요. 오늘 처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 한 문장을 2번 녹음해 보세요. 한 번은 평소 톤으로, 한 번은 반 옥타브만 내려서. 재생해보면 내 귀가 먼저 압니다. 어느 쪽 목소리 앞에서 내가 자세를 고쳐 앉고 싶은지.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입을 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게 있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그 몇 초 동안 더 많은 걸 말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침묵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참을 가만히 듣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회의 내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끝나기 직전, 그건 이 순서로 가는 게 맞겠네요. 한 줄로 판을 정리해버리는 그 선배, 한 명쯤 떠오르실 겁니다. 친정엄마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아무 말 없다가 그래서 하고 딱 한 글자 뱉는 순간 하려던 변명이 목구멍에서 그대로 멈추는 경험도요. 보통 사람은 정적이 흐르면 불안해집니다. 누가 침묵하면 왜 대답을 안 하지 싶어 괜히 먼저 말을 꺼내고 필요 없는 부연까지 덧붙입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침묵을 그냥 둡니다. 그리고 그 짧은 멈춤이 다음에 나올 한마디의 무게를 만들어 놓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내기 직전 배경음악이 뚝 끊기는 그 1초 있잖아요. 그 정적이 뒤따르는 말을 몇 배로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다음 말이 들립니다. 심리학자 안토나키스는 카리스마가 말의 양이 아니라 리듬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의도된 멈춤 한 번이 문장 10개보다 강하다는 거죠. FBI 협상가 크리스 보스도 전략적 침묵, 일부러 한 박자 쉬고 말하기를 협상의 최강 무기로 꼽았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일 카톡 알림 하나만 일부러 30초 늦게 답해보는 겁니다. 회의에서 질문을 받으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고 입을 여는 것도요. 그 30초, 그 1.5초가 당신 말의 무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힘을 알아도 막상 누가 부탁을 해오면 또
네, 해드릴게요. 가 먼저 튀어나오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거절입니다. 거절할 때 우리가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말이 아니라 미소입니다. 시댁에서 이번 주말 김장 너도 와서 손 좀 보태야지 하실 때 20년 친구가 급한데 300만 원만 2달 이자 쳐서 줄게 할 때 퇴근 10분 전 팀장이 이거 하나만 금방이면 돼요 하고 파일을 던질 때 머릿속에선 이번엔 정말 안 돼가 분명히 떠올랐는데 입에서는 아, 네, 한번 해볼게요 하고 어색한 웃음이 먼저 새어나간 적 있으시죠?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기 아래에서 내가 왜 또 그랬지? 를 곱씹다가 거울에 김이 서린 얼굴을 한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 거절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거절하는 순간의 표정입니다. 대부분은 미안해서 어쩌지, 정말 죄송한데 하면서 멋쩍게 웃습니다. 그 한 장의 미소가 상대에게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사람 한 번만 더 부탁하면 결국 들어준다. 반대로 함부로 못하는 사람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번엔 어려워요. 다음에요. 하고 문장을 끝냅니다. 뒤에 붙는 변명이 없습니다. 치알디니의 희소성 원칙을 떠올려 보세요. 늘 자리가 비어있는 식당은 언제든 가도 되지만 예약이 어려운 식당은 그 자체로 값이 매겨집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언제든 내주는 사람은 가벼워지고 자기 영역이 뚜렷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무게를 갖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하세요. 지금 휴대폰 메모 앱을 열고 내가 절대 안 하는 일 5가지를 적으세요. 주말은 내 가족 우선, 퇴근 후 업무 카톡 무응답, 내 이름으로 돈 빌려주지 않기. 이렇게 5줄. 적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다음 부탁 앞에서 머리로 재지 않아도 그 리스트가 당신 대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4가지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4가지를 전부 가능하게 만드는 뿌리 한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의 진짜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에 4가지를 다 익혀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모든 게 다시 무너집니다. 시선도, 톤도, 침묵도, 거절도 결국 이 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결과거든요. 5번째 신호, 그리고 오늘의 진짜 비밀. 바로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시댁 식구가 지나가듯 던진 한마디가 일주일짜리 상처로 남는 밤. 동창 모임에서 누가 툭 흘린 말 한마디를 이불 속에서 곱씹다 새벽을 맞은 경험. 혹은 세면대 앞에서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며 나는 왜 이 정도 말에 이렇게 휘청이지? 를 물어본 밤 말이에요. 그게 다 같은 신호입니다. 내 무게중심이 내 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 끝에 가 있다는 신호. 보통 사람은 기준점이 늘 상대 쪽에 있습니다. 상대가 웃으면 안심하고 상대가 표정을 거두면 그날 밤 내내 해석을 합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일단 자기 안의 기준에 먼저 비춰봅니다. 그 한 박자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1시간짜리 언짢음으로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짜리 상처로 갈라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분화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을 섞지 않고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 능력. 자기 분화 척도 연구들에서 이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낮고 대인관계 만족도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확인됐습니다. 단단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섞이지 않는 힘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야겠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면 결국 외로워지지 않나요? 이 걱정 분명 드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바깥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일수록 사람들 한가운데에 있어도 혼자 같습니다. 진짜 자기로 서본 적이 없으니 연결될 것도 없거든요. 반면 자기 기준이 선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덜 외롭고 같이 있을 때는 더 깊이 연결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채로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가장 오래 곁에 남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인정을 바깥에서 구하려는 순간 우리는 쉽게 베이고, 인정을 내 안에서 꺼내는 순간 우리는 베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무게추를 바깥에서 안으로 한 칸만 옮기는 일. 그 한 칸이 30년 뒤의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밤 처방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전에 속으로 한 문장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기준으로 살았는가? 누가 뭐라 했는지 말고 오늘 내 선택이 내 기준에 맞았는지. 그 한 질문이 바깥에 가 있던 무게추를 하루에 한 칸씩 안으로 당겨옵니다. 자, 이렇게 5번째 신호까지 왔습니다. 안정된 시선, 반 옥타브 낮은 목소리, 셋을 세는 침묵, 미안해하지 않는 거절, 그리고 오늘의 진짜 비밀인 내 안에 둔 기준. 앞에 4가지는 사실 5번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잔물결이었을 뿐입니다. 0.1초의 아우라는 기술이 아니라 내 기준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한 줄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이 날 어떻게 볼까에 매달리는 순간 우리는 얇아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두꺼워집니다. 그 두께가 바로 0.1초 안에 사람들이 읽어내는 아우라의 정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5가지 중에서 내일 단 하나만 바꿔본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시선, 목소리, 한 박자 쉬기, 거절, 아니면 자기 기준. 딱 한 단어만 댓글에 한 줄로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나는 무엇을 바꿔본다. 이렇게요. 속으로만 정한 다짐과 한 줄이라도 적어둔 다짐은 실행 확률이 5배 차이 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오늘도 내 기준 위에 단단히 선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